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개선되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라는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싱겁게 먹으면 치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홀리스틱 영양지도사 김영진님의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뜬금없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치솟고 있는 천일염 가격에 의문을 품다 알게 된 책인데요. 물과 소금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탁월하다니.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의 놀라움이란,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지금껏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 투자를 했음에도 치료가 아닌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개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라고. 저처럼 듣고 계신 분들도 쉽게 수긍하기는 힘드시죠? 사회에서 겪어온 수많은 고정관념들과 함께 머릿속에는 이미 이것저것 질문거리들이 떠오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무척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물과 소금에 관한 2권의 책으로 총 2부에 걸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물, 다음 편은 소금. 이번 영상의 1부에서는 치매의 현 주소, 2부에서는 물 부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3부에서는 물의 치매 예방과 개선의 놀라운 효과, 4부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식품과 식습관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소개드릴 2책 모두 세상에 왜 이걸 지금에서야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 식습관에도 빨간 경고등이 엄청 울려대네요. 그럼 바로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 함께 읽어보실까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치매는 뇌의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기 자신, 주변의 상황,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부정확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로,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76%, 혈관성 치매가 9%, 기타 치매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치매 환자의 3대 특징은 무감동, 무반응, 무표정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안타까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증상은 환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먼저 건망증과 치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을 잊어버린다.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돼서 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와 같은 기억장애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노쇠 현상 중 하나인 건망증에 속하지만 치매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해내는 능력이 쇠퇴해 조금 전에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을 즉시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우리 손주가 몇 살이라고? 와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는 먹고 싶은 과일을 꺼내려고 냉장고에 갔다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하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되돌아오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험한 일 자체를 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 전에 있었던 사소한 점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식사한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눴거나 약속을 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약속한 적이 없어. 조금 전에 식사가 끝났는데도 왜 아직 밥을 안 줘?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은 아무 데도 안 갔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왜 나만 빼고 너희들만 갔다 왔냐?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일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탓에 주변 사람이 아무리 힌트를 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생활한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틀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아들에게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묻거나 자신의 아내를 과거의 젊은 여성으로 착각해 아가씨 참 예쁘네요. 라고 칭찬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의 집이라 착각해 나 우리 집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 그림으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의 뇌는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축적되지만 치매인은 정상인과는 반대로 기억이 점점 감퇴함으로써 과거로 되돌아가 과거 속에 머물러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치매 초기 증상. 눈, 귀, 코, 혀, 피부와 같은 5가지 감각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감각기관을 이용해 수집된 정보가 전기신호로 전환돼 뇌에 도달하면 뇌가 형태, 색깔, 소리, 맛, 촉감, 무게 등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에 이상이 발생하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 감각이 둔해집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잘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치매 초기를 알리는 신호를 인식하려면 오감에 민감한 어린이와 소리, 맛, 냄새, 촉감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극심한 건망증을 예로 드는데 이보다 앞서 나타나는 증세 중 하나가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조직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뇌조직의 일부가 파괴되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주가 다급하게 할머니, 지금 주방에서 음식 타는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스레인지 불을 끕니다. 이는 치매 초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냄새를 못 맡는 걸 보니 치매인가 봐. 병원에 가봐야겠다. 라는 모욕적인 표현보다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뇌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간을 보며 조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나이 많은 가정주부가 음식을 조리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맛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시각 정보는 두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되지만 소리는 7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눈이 피곤하면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잠을 자면 되지만 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청각은 눈보다 쉽게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영희야, 철수야 라고 불렀는데 영희야, 철우야로 잘못 듣거나 희미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매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면 흔히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원인은 손에서 뇌로 직행하는 감각신경과 뇌에서 손으로 직행하는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이든 감각신경이든 신경세포는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처럼 절연체로 감싸져 있는데 이 절연체가 벗겨져 케이블이 드러나면 혼선을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취미생활에 흥미가 없어진다. 아내가 남편에게 펼쳐보지 않은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요즘은 신문을 안 보시나요? 또는 친구를 만나러 가끔은 외출도 좀 하시는 것이 어때요? 집에만 있지 말고. 요즘은 외출할 때 왜 옷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요? 라고 할 정도로 취미생활, 외출, 몸치장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면 우울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우울증과 비슷하므로 주변 사람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순서를 잇거나 똑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 아내가 여보, 오늘은 넥타이를 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는 말에 빨리 넥타이를 매려고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일과 조금 전에 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아 똑같은 동작과 질문을 계속 반복해 재차 확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반복되면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보폭이 좁고 걸음걸이가 느리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젊을 때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균형을 잡는 것이 힘들어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동년배와 비교해 눈에 띄게 느리거나 보폭이 좁아 종종 걸음으로 걷거나 자주 넘어진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걸음걸이와 신체의 균형을 잡는 일은 모두 뇌가 하는 일이므로 뇌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 부족 초기 증상. 소변의 색. 인체에 물이 충분하면 1, 2단계의 투명한 무색 혹은 연한 노란색의 소변이 배출됩니다. 이는 세포 내부 환경이 알카리성 상태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3, 4단계의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이며 5단계의 진한 주황색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 산성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6단계의 붉은색, 진한 갈색의 소변이 지속될 때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건강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배출돼야 할 독소와 노폐물이 포함된 수분이 재흡수돼 신장으로 되돌아오면 사구체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작동하게 돼 결국 고장이 나고 신장투석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는 고기 과다 섭취, 흡연, 과음, 과식, 청량음료, 단백질 보충제, 과격한 운동, 진통제, 위장약을 비롯한 각종 약물 복용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씻어내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숙취. 알코올은 이뇨제 역할을 하므로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신체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평생 수없이 반복하면 뇌에 물이 부족해져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종. 신체의 각 조직은 물 공급이 부족하면 탈수에 대비해 본능적으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가둬두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상이 몸이 붓는 것입니다.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사재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몸이 붓는 현상은 몸에 물이 너무 많은 탓에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이뇨제를 처방합니다. 소변도 몸에 물이 충분해야 잘 배출되는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뇨제를 이용해 소변을 배출하면 빨래의 물기를 없애기 위해 쥐어짜듯 신장의 사구체 모세혈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단백뇨 배출과 신장 투석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의학 박사 F. 벤맨 갤리지는 물은 현존하는 최고의 천연 이뇨제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서 투명한 소변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몸에 저장해뒀던 많은 염분이 함께 빠져나가며 부종도 해결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부종이 해결되지 않으면 2, 3일 동안 음식을 싱겁게 먹고 일단 부종이 해결되면 다시 음식을 짜게 먹어라 라고 권했습니다. 만성변비. 변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변비로 진행되면서 대장에서 개실이나 용종이 발생하고 항문에서는 치액이 자리 잡고 커지기 시작해 대변을 볼 때마다 찢어져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돼도 변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히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 진행됩니다. 노인의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페인 음료, 주스, 사이다와 같은 청량음료 섭취를 중단하고 물 마시기를 즐기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매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천식과 마른 기침. 기침은 환경에 따라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가벼운 증상일 수 있지만 천식과 마른 기침의 원인은 대부분 물과 소금 부족 때문입니다. 겨울철 추운 장소에서 숨을 내쉴 때 입김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숨을 내쉴 때마다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폐와 기관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노폐물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수분과 함께 내뱉는 조직이므로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폐와 기관지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도 천식과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물 부족으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돼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수축하기 때문인데 현대의학은 천식과 마른 기침을 항히스타민제 또는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인에게 발생한 천식은 물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물과 소금만 제대로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현대의학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양을 흡수하는 소장에 염증이 발생해 이곳으로 불필요한 이물질이 흡수됐거나 피부 세포에 쌓인 노폐물, 즉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은 물 부족인데도 스테로이드제라는 약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물 부족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기고 구멍이 뚫린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장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에는 방탄복 역할을 하는 무틴이라는 물질로 덮여져 있습니다. 무틴을 이루는 성분도 대부분 물이므로 물이 부족하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무틴 부족으로 소장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면 세포끼리의 맞물림이 약해져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즉 소장에 발생한 상처와 염증으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틈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틈새 사이로 몸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 흡수돼 물 부족으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과 함께 문제를 일으킨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과 결막염.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처럼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이처럼 소중한 눈에도 안구 건조증,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합니다. 노인이 되면 눈에 감기라 불리는 안구 결막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눈물이 부족해진 오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구 결막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습기가 부족한 봄, 가을, 겨울에 자주 발생합니다. 봄철에는 꽃가루나 황사,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와 발생합니다. 이때 눈물이 제대로 분비되면 이물질이 저절로 씻겨 내려가지만 눈에 물이 부족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모세혈관이 확장돼 결막에 혈액이 증가하므로 눈이 토끼눈처럼 빨개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이 될수록 자주 발생하는데 바이러스성 안구결막염이 아닐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백내장 역시 눈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눈물이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현대의학은 요실금을 치유하기 위해 약물요법과 물 적게 마시기를 권하고 있는데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요실금은 뇌에 물이 부족해 뇌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 부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두통, 편두통, 만성 불면증, 공연한 분노와 짜증,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 나른함과 피로, 괜한 우울감.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시면 더욱 좋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세 잔의 물만 마셔도 바로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한 저염 식습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라는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싱겁게 먹으면 치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생리학적으로 모두 열거하자면 수십 가지나 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체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는 뇌는 85%가 물입니다. 뇌는 5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물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를 붙들고 모든 뇌신경세포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포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나트륨이 각종 영양소를 끌어당겨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폐물을 붙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뇌척수액에도 나트륨이 0.9% 포함되어 있으므로 뇌는 소금물에 둥둥 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뇌에 발생한 각종 쓰레기에 해당하는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척수액도 뇌에서 허리까지 뻗어지는 척수까지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흡수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로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 소금이 부족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세포 내부에 가득한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4.6배나 되며 당뇨병 환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부분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 생리학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금의 하루 필요량이 평균 10.5g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인체의 생리현상을 무시하고 최저 필요량의 2분의 1인 나트륨 2g, 즉 소금을 5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막연한 정보만을 근거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애매한 정보를 믿고 음식을 싱겁게 먹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심장질환, 햇빛 알레르기, 각종 암, 뇌수막염, 갑상선 질환, 피부질환, 만성피로,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병원입니다. 의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싱겁게 드세요 라고 권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맨 먼저 생리식염수를 주사합니다. 링거액 한 팩 1000cc에는 0.9%, 즉 9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소금으로 환산하면 22.5g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 5g보다 4.5배나 많은 소금이 들어있는 생리식염수를 환자에게 주사하면서도 음식을 싱겁게 먹도록 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든 링거액을 주사하는 이유는 인체의 혈액과 세포와 세포 사이의 액체인 간질액에는 0.9%의 염분이 들어있어야 모든 조직이 원활하게 작용하며 각종 영양소와 약물이 제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에 포함된 나트륨이 0.9% 이하이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은 탓에 혈액에 나트륨이 부족해 발생한 폐혈증 사망률이 2020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혈액의 나트륨이 0.9% 이하이면 인체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천연소금으로 만든 재래식의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으로 음식을 조리해 약간 짜게 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수촌으로 소문난 전라남도 남해안을 비롯해 전국의 90세 이상 무병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수에는 1.2%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침입을 방지합니다. 또한 입덧을 하는 임산부가 소금이나 간장을 탄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짜게 먹으면 입덧이 없어지는 이유는 엄마 뱃속의 태아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덧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무시한 채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은 선천성 기형아 또는 어린이 뇌수막염과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입니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에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노폐물 배출을 책임지고 있는 신장의 소금 배출 능력은 5분의 6g입니다. 물만 충분히 공급하면 하루에 1.4에서 1.6kg, 즉 하루 필요량의 약 140에서 160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되므로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의과대학 교재가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해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인이 좋아하는 고기 1kg에는 나트륨이 대략 1150mg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소금으로 환산하면 2.85g이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2-3kg까지 먹을 수 있으므로 단숨에 대략 6에서 9g의 소금을 섭취합니다. 풀만 뜯어먹고 사는 들소의 갈비살에는 1kg당 소금으로 15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많이 포함된 동물의 고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라고 권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서양인에게 적합한 이론이 채식을 좋아하는 동양인에게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쌀밥, 채소, 과일과 같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므로 당연히 소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즐기면서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부족으로 부정맥, 심장 박동수 증가, 빠른 맥박에 따른 심장질환,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품은 소금이 으뜸이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도 천연소금으로 만든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즐겨 먹거나 생수에 소금을 타서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업용으로 생산돼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정제염, 정제염에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맛소금, 약간의 천일염에 정제염을 혼합해 제조한 제제염, 미네랄이 매우 적은 외국산 소금이나 암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오염으로 천일염도 걱정된다면 섭씨 800에서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제거된 죽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염을 1.8리터의 생수병에 티스푼 하나의 용량을 타서 마시며 과일에도 뿌려서 먹고 밥을 지을 때도 넣고 식사가 끝나면 짭짤한 미역귀와 견과류를 과자처럼 먹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 치매 환자의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의 놀라움과 허탈감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는지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앞서 언급한 치매 치료제가 수십 년 이상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처럼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맨 갤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루게리병, 간질,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맨 갤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항간질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병 기초학,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국사이 의료복지대학의 교재 중 한 권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량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치매 환자의 증상 76.3%가 치유된 통계와 사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저자인 다케우치 교수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망, 물이 최고의 명약.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환각, 환청, 떨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다케우치 교수는 병원에서는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 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보면 750ml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 얌전해졌지만 낮의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의 양만큼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다.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에서 3일 이내로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제안에 따라 필자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물의 효과를 설명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역시 선망이었습니다. 선망이 나타나는 환자는 반드시 소금이나 죽염을 섞어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물, 뇌의 필수 에너지원.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물 없이는 며칠밖에 생존할 수 없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물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물과 소금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이제까지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째서 중요한 영양소냐? 물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라면 왜 학교에서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느냐? 의사들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심지어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소리를 듣는구먼 하고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1년 이상 버틴 경우가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박승현 씨가 물만 마시며 17일 만에 구조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탄광 붕괴로 갱도에 갇혔던 광부 3명이 지하수만 마시며 25일 만에 구출된 사건. 영국에서는 체중이 207kg인 27세의 앵거스 바비에르 씨가 병원에 입원해 382일 동안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물과 영양제만 먹으면서 125kg을 감량한 기록도 있습니다. 인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두 종류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로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과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입니다.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포도당 못지않게 뇌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깁니다. 특히 인체의 모든 신경 자극 전달은 정확한 전기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뇌신경세포의 전기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세포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할 때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되며 물이 풍부해야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포막 수력 발전 시스템은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인체의 세포막에 장착된 수력 발전소는 자가발전 시스템이므로 에너지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합니다. 신선한 양질의 물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발전소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에너지 발생 시스템이 뇌세포를 비롯해 모든 세포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체에는 세포막의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배터리가 세 종류 존재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저축하듯이 세포막에서 생산된 에너지도 활용하고 남으면 일부는 칼슘과 결합해 뼛속과 세포 내부의 소포체에 저장됩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뼛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연뿌리처럼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천연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 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건전한 정신으로 품위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물 제대로 마시는 법.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1. 상온의 물을 마신다.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다. 3. 식사 전후에 마신다. 4. 식간에도 마신다.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이유.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못 마시는 사람에게는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물으면 대부분 싱겁게 먹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체에는 소금 자동 조절 장치 시스템이 있어서 소금이 적절한 비율로 존재하도록 신장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물만 많이 마시면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은 맹물이 흡수되지 못하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물을 적게 마시던 사람이 억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맹물만 많이 마시면 체내의 소금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실수록 수분 배출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몸속의 나트륨도 함께 배출되므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맹물을 원하지 않으므로 평소 음식을 약간 짜게 먹거나 적당량의 소금을 탄 물을 마셔야 술술 넘어갑니다.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행동 감염이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도 하품을 하고 손목 시계를 보면 따라서 시계를 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주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기를 좋아하므로 보는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물이 맛있지? 라고 하면서 꿀꺽 꿀꺽 하고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령조의 말투보다는 이거 마시면 엄청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물을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물 마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8에서 2리터 생수병에 소금을 혼합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 알갱이나 알약 형태로 된 소금을 약처럼 물과 함께 먹는 방법. 물과 소금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1. 평소 건강을 생각해 마실 때는 하루 1.8리터, 7잔 마시기를 목표로 하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씩 마십니다. 여름철에 목이 마를 경우에는 수시로 마시고 겨울철에는 적어도 1.5리터를 마십니다. 단,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직접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경에 추가로 마셔
1.8리터가 되게 합니다. 방법 2.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 2.7리터 11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식전 2잔, 식후 1잔씩 마십니다. 식사 때마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700ml 정도이므로 식사 전후에 3잔의 물을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식후에 졸림 현상이 줄어들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비만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3.75리터 15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잔, 식전 2잔, 식후 2잔 또는 식전 2잔, 식후 1잔과 식간 1잔을 마십니다. 비만과 각종 질병은 물과 소금 부족으로 산화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하루에 적어도 3.5에서 4리터 정도는 마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신장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물 마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금과 같이 먹거나 음식을 약간 짜게 먹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식품과 식습관, 청량음료, 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식품회사에서 제조한 커피, 녹차, 주스, 콜라, 사이다, 막걸리, 맥주 등의 청량음료는 뇌신경세포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섭취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청량음료에는 마실 때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합성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설탕, 사카린, 아스파탐, 인산염, 인공포도당, 액상과당 등이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 치매 발병률 4배 이상 상승, 뇌에 공급되는 영양소를 비롯해 모든 물질의 유해 여부를 체크하는 검문소 역할을 하는 글리아 세포가 있습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이곳을 자유롭게 통과해 뇌로 직접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중 과음으로 인한 치매 환자가 29%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에 따르면 과거 5년 이상의 과음을 한 고령층의 남성은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6배, 우울증은 3.7배에 이릅니다. 술은 체내 물 부족을 유발하며 특히 맥주는 도수에 비해 맥주 제조 과정상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커피, 많이 마실수록 뇌가 쪼그라든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은 뇌가 쪼그라드는 것인데 매일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뇌 안쪽 측두엽이 일시적으로 쪼그라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커피 애호가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 해마의 신경세포 증식을 방해합니다. 아울러 커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뇌에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기에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보아 카페인은 물이 부족할 때 알츠하이머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 설탕보다 더 나쁜 식품. 과당은 과일에 포함된 천연과당과 인공적으로 합성한 액상과당이 있습니다. 액상과당의 원재료인 옥수수도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가 사용되고 유전자 조작에 효소가 사용됩니다. 액상과당은 빵, 과자 외에도 커피 전문점에서 내놓는 시럽, 캔커피, 콜라, 아이스크림, 케첩, 사탕, 잼 등의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과당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면 비만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혈중 단백질과 결합해 뇌혈관과 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혈관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나쁜 식용유, 뇌신경세포 파괴.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세포막은 기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신경세포도 대부분 기름으로 구성돼 있어 기름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식용유 제조 공정상 화학약품을 통한 정제와 여러 차례 고온 처리를 하기에 제품화 단계에서 많든 적든 독성 물질인 하이드록시 노네날이 발생합니다. 튀김 요리, 볶음 요리 등의 조리 과정에서 또다시 열을 가하면 그 독소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러한 기름을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아토피성 피부염, 우울증 등이 발생하니 뇌 건강을 위해 가능하면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 즉 열을 가하지 않고 열매에서 직접 추출한 날것의 생들기름이나 아마인유를 추천합니다. 특히 튀김 요리나 볶음 요리에는 올리브 열매에서 직접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 뇌신경 장애 유발. 밀의 글루텐과 아미노산 배열이 매우 비슷한 뇌의 일부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신체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이물질을 공격해 물리치는 항체가 존재하는데 이 항체는 아미노산 배열을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해 공격합니다. 밀의 글루텐을 공격 목표로 삼아 만들어진 항체가 인간의 뇌도 적군으로 인해 공격하면 뇌가 손상을 입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치매가 진행됩니다. 밀의 글루텐과 비슷한 아미노산 배열을 갖고 있다가 항체의 공격을 받는 장기에는 소뇌, 뇌신경세포, 갑상선, 난소, 정소, 췌장, 위장, 심장, 뼈, 간, 뇌,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효소 등이 있습니다. 항체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증상을 다른 말로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류머티즘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갑상선염, 백혈병, 강직성 척추염, 셀리악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소아당뇨병, 건선, 피부경화증, 천식, 섬유근육통, 자폐증 등 80여 가지에 이릅니다. 생명공학의 힘을 빌려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밀에는 글루텐 함유량이 기존의 밀보다 40배나 많습니다. 고기, 많이 먹을수록 뇌 속 노폐물 축적.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는 식물성 단백질과 달리 암모니아를 많이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이 많아 과잉의 암모니아를 흡수 배출할 수 있지만 고기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잉의 암모니아를 흡수 배출할 수 없으므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액에 평소보다 2~3배의 암모니아가 존재하면 검문소 역할을 하는 혈액 뇌장벽이 파괴돼 불필요한 이물질까지 자유자재로 통과하고 이것이 뇌에 차곡차곡 쌓여 치매를 일으킵니다. 담배,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흉. 살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담배의 니코틴은 뇌신경세포로 들어가는 모든 물질을 체크하는 검문소 역할을 하는 글리아세포를 자유롭게 통과해 뇌로 직접 들어갑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외에도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시안화물, 벤젠, 메탄올, 아세틸렌,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 때문에 인체에서 가장 쉽게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뇌입니다.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 뇌에 쌓인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뇌신경세포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뇌세포가 굶주림에 허덕이다 죽게 돼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됩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6배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